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총 14번째 시간이고요. 품사로는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품사 6번째 시간으로 총 전체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요. 관계언과 독립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관계언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을 좀 예를 잠깐 들고 갈게요. 이걸 좀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정확하게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어떤 다른 종족의 민족의 언어를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원시 언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원시를 뭐 돌독기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된 언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포하버라고 한대요. 포하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어를 쭉 나열하면 그 단어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산, 별, 아름답다, 가자, 너, 나 이러면 산에 별이 아름다우니까 너랑 나랑 별을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런 뜻으로 알아들어야 된대. 그런 걸 이제 포하버라고 하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산, 뭐 별, 나, 너 이런 거를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질 않죠. 자, 이런 걸 이제 포하버라고 하고요. 우리말의 경우, 자, 다른 것도 좀 할까요? 그러면 영어는 굴절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굴절어라고 그래요. 굴절어라고 하는데 아예 그 활용된 형태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고리버라고 해요.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이게 명사 앞에 오느냐 명사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우리 그 잘 아는 갈지자 있죠? 갈지자 정도는 잘 알 것 같은데 명사 앞에 오면 뭐뭐의, 명사와 명사 사이에 오면 뭐뭐의 이런 뜻도 되고요. 뭐 가다라는 뜻도 되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정해지는 것, 그거를 고리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요. 자, 한국어 한번 써볼까요? 한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착어라고 해요. 자, 교착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붙는다는 거죠? 뭐가 붙냐? 조사가 붙어요. 조사가 붙어서 단어와 단어를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나, 너, 사랑 이렇게 하면 자,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아듣죠? 근데 그거를 자, 여기다가 조사를 를 넣고요. 나를 쉼표 너는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의미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너가 주체가 되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면 박애주의자 내지는 바람둥이가 되겠다. 그죠? 나는 너만 사랑해. 순정판이에요. 나는 너조차 사랑해. 너는 좀 이상한 애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는, 도, 뭐 조차 이런 말이 들어가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어져요. 요거를 조사라고 하고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준다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언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관계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요. 이때 다른 단어라고 하는 건 관형사 이외의 모든 품사를 말합니다. 자, 조사가 못 뽑는 품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방금 말했네. 조사는 관형사 외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관형사에만 조사가 못 붙습니다. 심지어 감탄사에도 조사는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언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요.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를요. 격조사라고 해요. 격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 요거를 보조사라고 해요. 아까 너를 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예요. 근데 자 너만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단독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너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심지어 너조차 이러면
목적어의 의미도 같지만 너가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만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대상이 뭔가 좀 정상이 아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좀 하찮게 여기는 내가 상대방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죠. 그런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거. 자, 부사도 있었지만 우리 앞에 부사 중에서도 뭐 및 뭐 A 및 B 그러면 A와 B를 이어주는 부사였죠. 그거 말고 그때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수 이렇게 해서 와는 앞에 붙였어요. 이때 와는 접속 조사가 됩니다. 자, 조사 크게 봐서요. 방금 나눴듯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나눕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예요. 자, 격조사는요. 말 그대로 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주어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목적어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부서, 관형어, 서술어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주격조사는 이나 가가 대표예요. 자, 근데 이나 가만 끝이 아니고 자, 여기서 높임말을 쓸 때는 깨서도 있죠. 자, 그다음에 추가로 단체가 왔을 때는 여기다 쓸게요. 자, 위에다가 단체가 왔을 때에는 자, 앞에 학교라던가 팀 이런 식으로 단체가 왔을 때는요. 에서도 주격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주격조사 이, 가, 깨서, 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 철수 다음에는 주격조사 가가 오죠. 영순 다음에는 이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책을 그 다음에 받침 없는 글자가 올 때 뭐가 있을까요? 노트를 이런 식으로 자, 앞에 글자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를 쓸 때도 있고 가를 쓸 때도 있어요.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고요. 없으면 르를 씁니다. 이럴 때 이나 가 그 다음에 을과 를 이런 거는요. 활용한다고 하지 않고 같은 거예요. 아예 다만 이제 앞에 글자가 뭐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만 살짝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형태를 음운 문적 이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불규칙 활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형태는 뭐라고 그랬죠?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맞아 하고 해야죠. 자, 2단은 서술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의 경우에는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관형격 조사. 그 밖에 에서, 으로 이런 것들은 부사를 만들어 주는 부사격 조사고요. 야, 철수야,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쓰는 말. 요거 이제 독립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격조사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 독립어를 만들어 주는데 복격조사가 하나 빠졌네. 자, 복격조사를 참고로 여기서 쓸게요. 자, 복격조사도 자,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격조사도 이나 가를 씁니다. 그럼 형태가 어때요? 주격조사랑 동일하죠. 근데 요거는 반드시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옵니다. 되다 또는 여기다 쓸게요. 아니다가 올 때에만 앞에는 요 이나 가가 붙은 말을 보어라고 하고요. 이때 이나 가를 복격조사라고 합니다. 용어를 조심하셔야 될 것이 복격조사라는 말과 보조사라는 말 다른 말입니다. 자, 보조사는 특수조사라고도 하고요. 자, 특수조사라고 하고 제가 그 글씨를 다 썼었는데 꺼졌다 켜면서 없어졌어요. 자, 일부가 없어졌네요. 자, 특수조사라고도 하고요. 자, 특수한 의미를 추가해준다고 해서 특수조사라고 하고요. 보조사랑 같은 말입니다. 자, 보조사는 특수조사. 근데 이제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입니다. 구분하시고 접속조사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수와 철수 이런 식으로 영수하고 철수하고 영수랑 철수랑 뭐 이때 이랑도 이 형태예요.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만 관계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명사와 명사를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동사와 동사를 이어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관형사 빼고 나머지 다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는데 단어와 단어를 적절한 관계를 맺어준다고 해서 관계원이라고 하고 조사가 있다. 자, 이 중에서 격조사 중에 하나 활용하는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사 있었죠? 서술격 조사. 자, 밑에서 나오긴 할 건데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참고로 서술격 조사 뭐가 있죠? 이다가 있어요. 자, 이다가 있는데 책이다, 책이고, 책이니, 책이며 이런 식으로 뒤에 어미가 바뀌죠.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는 뭐도 한다? 활용도 한다. 그래서 가변어는 총 3개예요. 동사, 형용사, 마지막 하나 더 서술격 조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독립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품사 마지막입니다. 자, 독립원. 자, 독립원은요,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서 감탄사가 독립원에 해당이 된다. 아, 오, 어이쿠 이런 것도 되고요. 우리 대답할 때 예, 아니, 응, 아니 이런 것들. 네, 아니요. 그죠? 아니, 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요 라고 해야 되고요. 이때 요는 보조사고요. 아니는 감탄사예요. 감탄사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요 이렇게 되고 조심할 거는 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적어드리고 갈게요. 여기다가 자, 참고 학생이 아니오 요거 하고요. 네, 아니 할 때 아니에 붙는 오가 안 붙죠. 이때는 요가 붙어요. 맞춤법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아니오는요, 요거는 형용사예요. 반면에 밑에 아니는 감탄사고요. 아니라고 하는 감탄사에 요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는 자, 그냥 오에 대해서만 따로 밑줄을 좀 쳐주세요. 오는 어미고요. 하우체에 해당이 돼요. 하우체의 어미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요는요 보조사예요. 높임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하는 방법은 학생이 아니 이런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오를 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 불가능한 어미이고요. 밑에 거는 아니 그럼 반말이긴 하지만 말은 되죠. 그래서 이때 요는 생략 가능하잖아. 생략 가능한 건 조사예요. 그 중에서도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 독립원 갈게요. 자,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그랬죠? 감탄사가 있다고 그랬어. 자, 이때 아니는 감탄사고요. 요는 보조사예요. 자,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대개 감탄사 볼게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앗,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자, 네 여기 있었죠? 네, 아니, 응, 아니 이런 것도 감탄사예요. 감탄사 조심하시고 자,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 뒤에는 흔히 쉼표가 붙어요. 그래서 감탄사는 찾기가 되게 쉬워요. 단 조심하실 거. 자, 쉼표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탄사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거 볼까요? 영수야, 쉼표 밥 먹어라. 자, 이거 뭘까요? 영수야, 이때 영수 품사 뭘까요? 이때 영수는 명사예요. 그죠? 청춘 이런 거 이제 제시어로 주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건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자, 영수
영수 품사 뭐라고 그랬죠? 여기다 쓰고 할게요. 개인도 헷갈리니까 영수는 명사예요. 자, 반면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청춘 요것도 품사는 명사예요. 다만 이제 다 독립어는 돼요. 자, 독립어는 되는데 품사는 다릅니다. 자, 밑에 개념 다지기에서 간단하게 문제 좀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했을 때 불변에 해당하는 품사. 의미 기준이에요. 의미 기준. 그러니까 기능이 아닌 의미. 끝에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사. 이거를 기능으로 하면 용언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품사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사,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서술격 조사이다. 격 조사 뭐라고 그랬죠? 이다. 이다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다는 아까 제가 말을 좀 빼먹었는데 이다는 형태소가 몇 개였죠?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고요. 다는 어미예요. 그래서 형태소가 2개입니다. 그럼 책이다 형태소 몇 개일까요? 책, 이, 다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하면 요거는 끝에가 언자로 끝나는 거예요. 체언 여기 너무 많은데 체언, 용언, 관계언, 그 다음에 수식언, 독립언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땡땡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동사도 할 수 있고 형용사도 할 수 있어요. 관형사는 안 되겠네요. 관형사는 안 되겠는데 자, 근데 주로 조사가 붙어서 체언 역할, 주어, 목적어를 주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체언이에요. 체언은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주로 하고요. 주로 조사와 결합을 해서 문장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다 됩니다. 자, 4번째 6 학생이 길을 간다 해서 6의 품사는 자 5 이후는 수사와 수관형사가 형태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한, 두, 세, 네 수사와 관형사가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5부터는 수사와 관형사가 동일해요. 이때 구분하는 방법은 자 조사는 다 붙는데 어디에만 못 붙는다? 관형사. 그러면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알아보려면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수사, 안 되면 관형사예요. 그럼 6의 학생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6의 말이 되긴 되는데요. 이때는 6은 조사가 붙었으면 이때 6은 수사예요. 그런데 의 말고 관형격 조사 말고요. 뭐 6이 뭐 6을 이런 식으로 붙을 수는 없어요. 자, 6은 뒤에 있는 학생을 꾸며주는 얘는 수관형사예요. 자, 조심하실 거. 자, 섯의 이때 6은 뭐라고요? 이때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수사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겠네. 참고로 이렇게 밑으로 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가운데 체언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조사 중에서 격조사라고 하고요.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의미를 추가해주는, 특수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특수조사라고도 하고요. 보조사라고도 합니다. 보조사는 특수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줄을 바꿀게요. 특수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복격조사는 뭐였죠? 보호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복격조사, 보조사는 특수조사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견하고 독립언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품사도 마무리할게요. 전체 품사도 끝내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론 들어갑니다. 자, 문장론 하기 위해서
문장 성분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전에 어절, 구, 절, 문장을 먼저 구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주어, 소수로, 목적어 이런 거 있죠? 끝에 어자로 끝나는 거 간단하게 개념을 좀 익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구조,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